네. 오늘도 이곳 삼성전자 홍보관 앞에서 저희들 농성 계속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입니다. 오늘로써 반올림이 이곳에서 농성을 한 지가 353일째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농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직업병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76분에 대해서 삼성이 제대로 책임지라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갤럭시 노트 7에 대해서 전략 리콜을 한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이 직업병 문제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9년째 되는데 삼성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책임,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피해자들이 바라는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1년 동안,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이렇게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이어 말하기를 통해서 또 삼성을 향해 세상을 향해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시민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 말하기 손님으로는 문화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이원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 말하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 맨날 진행되는지 몰랐어요. 페이스북에서만 봐가지고. 그러시군요. 지나가는 그 퇴근길에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방청하시는 분들도 오늘 많으신 편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멀리 춘천에서 오신 두 분도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맨 끝에 계신 우리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도 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연대에서는 사실 저희가 문화연대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농성장을 꾸며주신 단체가 문화연대고 신유아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조경물을 이렇게 꾸며주셨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사실은 예전에는 작업화와 관련된 것들, 노동자들 작업화와 관련돼서 시작했던 작업이고요. 또 문화연대가 많은 활동들 중에서 사실은 농성문화에도 또 관심이 많아서 사실 이제 기존에 사실 시민분들이 농성장에서 편하게 오시고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농성의 삶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기 좀 어려운 게 많아서 문화연대가 기존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대한문에 계실 때라든지 지금 또 콜트콜테이 농성장도 그렇고 좀 기존의 좀 운동권이라든지 노동조합이 하지 않던 그런 농성 환경을 만드는 걸 좀 고민해가지고 나무 목공 작업 같은 걸 해가지고 벤치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좀 예술 작업이랑 같이 예술가들이랑 함께해서 가드닝 같은 정도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계속적인 좀 우리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공간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는 고민들을 예술가들 또 문화기획자들 이런 분들과 하고 있고 반올림 농성장도 그런 과정의 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군요.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왔고 농성 문화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또 신선한데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76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외면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관심받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무신에다가 꽃을 심고 또 이렇게 추모의 솥대를 또 한 분 한 분씩 세워서 76분의 사망자를 이렇게 뜻깊게 기를 수 있을지를 진짜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시민분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예쁘다고 파는 거냐고 이렇게도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파는 건 아니고 이런 뜻에서 돌아가신 분들 기리고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어요 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당황하는 얼굴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 놀랐다는. 농성을 하는 사람들, 특히 오랜 장기 농성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보편적인 사람들과의 감성과 소통을 나누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너무 막 오죽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절박하고 너무 많은 시간 동안을 거리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실은 그냥 일상을 걸어가는 행인이나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 그 교감과 소통의 가능성 놓지 않는 것들이 이런 농성의 또 목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연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농성하는 사람의 이중고 같은 거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뭐 다 문화적인 것으로만 되진 않겠지만 그런 농성 문화라는 어떤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저는 오히려 이어말하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 공연하고 멋있는 예술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큰 문화재 같은 게 아니어도 오셔서 계속 이어하는 이런 이어말하기라는 기획 같은 거는 좀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보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는 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우리가 농성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세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거대한 상대랑 싸우는데 우리가 너무 약간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뜻이 있다고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나눌 주제랑도 상관이 있는 건데 저희들은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가 보다 올바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래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삼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시민분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더 이렇게 대중적인 방법들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눌 것도 근데 삼성은 참 삼성의 기업 문화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 직업병 피해자분들 상담하면서 얘기 듣는 그 내부 얘기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러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성이라 하면 저는 불통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삼성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문화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거대한 담론일 수도 있겠지만 문화연대에서 활동하는 이현재님께서 이 삼성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본 시간들이 있을까 먼저 그것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사실 제가 삼성을 다녔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삼성을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는 금성을 더 좋아해가지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전자제품은 금성이다 그러셔가지고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한국에서 한 40대 이상인 분들은 아실 때는 삼성이 그렇게 세계적이거나 뛰어난 기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삼성을 얘기했었냐면은 맨날 세계 최초 만들었다고 자랑하는데 맨날 고장난 제품 만든다고 그렇게 이미지가 좀 이류 기업이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저는 삼성의 문화를 한 문장으로 늘 말합니다. 글로벌 삼류 문화다. 글로벌 삼류. 되게 모순적인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어떤 이런 그 신자유주의 시대에 늘 세계적인 걸 강조받는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하다는 건 인류를 의미하는 거고 삼성은 늘 그걸 주장했어요. 우리는 인류 기업이다. 글로벌이다.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삼류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이번에도 또 확인이 된 거죠. 글로벌 삼류. 세계적인 핸드폰을 만들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두지 못하는 세계적인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을 몰라도 삼성을 알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만 최소한의 노동 문제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 그런 게 저는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기업 문화고 조직 문화다. 그리고 그것을 삼성이 단번에 이룬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문화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더 위험한 거죠. 오직 성장만을 위해서 경쟁 이런 그 정말로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근데 자본주의 안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적 얼굴이라든지 윤리를 지키지 않는 천민자본주의 삼류 문화가 삼성의 DNA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이 글로벌 인류가 되려면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삼성이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을 질투해도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삼성이 기술력이 없는 거 아니고 돈이 없는 거 아니고 세계적이지 않은 거 아닌데 왜 삼류인가? 저는 그거는 철저한 기업 문화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먼저 전제를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문화연대가 하는 일이 그런 건데 문화에 대한 좀 오해가 많은데, 제가 여기서 자꾸 말하는 문화는 문화예술가들이 한다거나 뭐 세련되게 멋있는 예술을 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는 삶을 살아가는 세계관이자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문화 막 이러면, 교통문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차를 예쁘게 디자인한 게 아니라 교통에 대한 우리의 일상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얘 음식문화 그런 것처럼 기업문화, 조직문화라는 게 있는 거고, 삼성의 기업문화, 조직문화는 삼성의 구성원들, 오너부터 일하는 노동자까지 그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자 삶의 일상성인데, 그것이 아쉽게도 기업의 수준이나 기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 수준이 낮다. 그 수준이 낮은 건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반올림의 사태라는 건 그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떠올렸냐면, 제가 이제 주로 반올림에서 하는 일이 이제 산재 상담을 해요.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이제 직업병 제보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하는데, 이 삼성 그 직업병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직업병 피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내가 이제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노동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믿기 힘든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스가 노출되면 이렇게 대피를 하고 막 방독면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가스가 노출된 부위를 찾기 위해서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고 그거를 코로 냄새를 맡아서 그 부위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이제 해경 앞에서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아는 사실이, 우리 이제 혜경 씨가 96년도 삼성 LCD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할 당시에 처음에 입사하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 매미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 공장 바로 옆에 조그마한 야트막한 야산에 그 나무에 가서 뭐 19살?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입사한 이 신입사원들한테 나무에 이렇게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매미처럼. 그러고 맨맨맨 이렇게 해라. 네, 일종의 어떤 순종교육? 이걸 통과를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자주 안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갔다 오면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뭐 밥 먹는 시간도 40분뿐이 안 되는데 너무 짧으니까 차라리 밥을 굶고 빵을 대충 화장실에서 때운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아까 얘기한 삶의 태도, 이런 게 문화라고 했는데, 이 삼성 노동자들의 사실 그러한 고충 혹은 그런 일상의 문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게 너무나 큰 이런, 굉장히 삼성하면 세련된 이미지, 잘 나가는 이미지, 글로벌 삼성, 초일류 삼성 이러는데, 실제 안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 사실 19세기죠? 전 근대적인 노동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현상을? 유명한 에피소드 뭐 다 아시겠지만, 삼성이 신경영선을 할 때 다 아시잖아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네. 좀 전에 전근대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장 하나에 삼성의 오너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전근대성이 다 있는 거죠. 기업의 오너가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지극히 가부장적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또 하나의, 삼성이 뭐 유명한 뭐 지긋지긋하게 이야기했을 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삼성 같은 기업이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서구 기업들이 다 한국에서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죠?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경제적인 부를 나누고 분배하고 같이 삶이 행복해지는 걸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신경영 전략이라는 건 오직 기업의 생존과 경쟁과 이익을 위해서 다 바꾸라는 겁니다. 삶을 바꾸라고. 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내 인생의 삶을 내 그 직장을 다 바꿔야 됩니까? 내가 행복하고 인간답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행위 중에 하나가 노동일 수도 있고 취업 행위일 수도 있고 여가 행위일 수도 있고 뭐 친교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나를 다 바꿔야 한다면 내가 삼성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건희 회장이 말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면 그런 주장을 오너라고 할 수 있다는 건 지극히 전근대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제가 볼 때 후진성이죠. 후진성이고 그 폭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직원들을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글로벌한 기업의 오너로서 자신의 노동자이던 그들을 동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문화가 없고 태도가 없는 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혼명했던 자신의 노동자들이 심지어 죽음을 당한 앞에서도 그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신경쓰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것을 묻어버리려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것이 저는 그 가치관과 문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우리 한혜경님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예, 회사에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있으면 마이크를 잠깐 나중에 네. 저희 지금 이 농성장에 사실 많은 피해자들이 이곳에서 같이 농성하지 못해요. 이유는 투병하고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 사실 저희가 알던 피해자분들은 또 백혈병 투병하다도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전에는 기자회견 하러 그래도 가끔씩 봤는데 이제는 두 눈이 멀어서 진짜 이 시각장애인 이 지팡이 이걸 짚고 다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오고 가는 게 되게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분들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주 그 꼬박꼬박 지금 1년이 다가도록 이곳을 사실 지킨 분이 우리 한혜경 님이세요. 그런 농성 짝꿍이기도 한데 우리 한혜경 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농성에 같이 임할까 사과 한마디 제대로 정말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까? 제대로 된 보상이 너무나 절실해서 그럴까? 혼자만의 문자라면 벌써 해결을 했을 텐데 저도 사실 같이 이렇게 근거리에서 보지면서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혜경 같은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또 9년째 황유미 씨 아버님이 같이 싸우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더 이상 이 싸움을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이 타이밍에서 광고를 좀 드리자면 오늘이 농성 353일째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365일,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저희들이 작년 10월 7일 날 농성을 시작했는데 다시 1년이 됐어요. 아직까지 삼성이 제대로 이 문제 책임지지 않고 있어서 1년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농성 1년을 맞이해서 조금 더 우리가 힘내서 삼성 규탄의 목소리를 좀 더 높여내고자 다돌림 농성 1년 문화제를 10월 7일 날 저녁 7시에 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 저녁 6시부터는 광진호 퍼포먼스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알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광고 말씀. 해경 보니까 저도 자꾸 약간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해서 하는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삼성 기업 문화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희들이 반도체 쪽 그 피해자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직업형 피해자들을.
근데 예전에 봤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반도체의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반도체를 이렇게 많이 빨리 생산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삼성이 자랑하는 그런 광고로 새벽 3시 커피타임, 새벽 3시 커피타임 그 카피 광고 기억나시죠? 네, 그런 거를 사실 광고 카페로 꾸몄었던 그런 회사예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사실 부끄러운 줄 알까 어쩔까는 모르겠지만 사실 별로 지금도 사실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삼성 문제 문화연대는 이제 삼성하고는 인연이 또 오히려 이제 반올림 이전부터 2000년 아주 초반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스톱 삼성이라는 이제 많은 시민 문화연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의 어떤 사회적인 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랑 비슷하죠. 삼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한국에 굉장히 많은 경제, 정치,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악행, 너무 많은 부조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스톱 삼성이라는 그런 그 네트워크 많은 수많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했던 그런 활동들을 문화연대도 함께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왜 뭐 이렇게 누구나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뭐 LG나 SK나 뭐 요즘에 롯데나 뭐 다른 기업 뭐가 달라?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본질이 다르지 않지만 중요한 건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삼성의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삼성의 경제력만이 아니라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가 사실 우리의 또 내면화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발전주의 국가 안에서의 기업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은 도구적이고 소모품적인 것이고 오직 국가와 기업과 조직의 성장과 경쟁력을 위한 어떤 수단이었던 거죠. 그게 기업의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개인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공장과 국가와 이걸 희생했다. 그게 국가주의에서부터 기업에까지 군사주의적 문화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기업들이 이제는 그걸 좀 성찰하고 반성하고 오히려 경쟁력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나은 진화를 위해서도 더 개선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이 과연 모두 말씀으로 최근에 갤럭시 노트 얘기를 하셨지만 갤럭시 7을 저는 뭐 그 리콜 방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보고 가장 분노했던 것은 저렇게 즉각적으로 저렇게 전면적으로 저렇게 수조 원을 서슴지 않고 쿨하게 리콜하겠다는 삼성이 76명의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농성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반올림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집회를 하고 연행이 되고 죽어가는 이 사태를 자기 눈앞으로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이 삼성의 정말로 그 불온함입니다. 그 불온함, 그 불순함, 그 비윤리적인 태도,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삼성이라는 커뮤니티, 거대한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의 문화,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 정말 쓰레기 같은 문호조 경영이라는 그 쓰레기 같은 전 근대적인 이데올로기와 신념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이 갖고 있는 한 그들은 언제까지 섬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이건희 가족이나 오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 구성원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실 문제다. 삼성맨이라는 한국에서 최고 엘리트라는 오히려 최근에 어떠한 공무원이나 고위직보다도 중요한 직장이라고 말하는 삼성맨들이 삼성의 구성원들이 정말 생각해 보실 문제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성찰과 반성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용, 그래서 그 조직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지금에 있는 삼성의 구성원들은 행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낮에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다녀왔어요. 오늘 2명의 삼성 노동자의 직업병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저희가 제보 받은 피해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이었는데요. 92년생 그 조은주님이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혈액암에 걸려서 사망을 하셨고, 아직도 이제 그녀의 어머니께서 이제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첫 서두부터 눈물부터 앞을 가리는 그러한 심의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묻고 싶어요, 삼성에게.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죽음도 리콜이 되냐. 76분의 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삼성이 리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는 죽은 노동자를 살려낼 수는 없을지언정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도록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게 피해자 가족들과 노동자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대책과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원래 이어 말하기 할 때 좀 진지한 얘기보다 농담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도 하는데 제가 너무 무겁게. 아니 제가 좀 약간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해서 또 오늘 낮에 또 신문회의도 갔다 오고 해서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기 8번 출구를 통해서 오셨나요? 예. 네. 여기 아직도 갤럭시 노트 7이 8번 출구 정면, 옆면, 양측 벽면, 저 밑에 내려가면 계단 밑에 지하상가에 있는 온갖 기둥에 갤럭시 노트 7 홍보로 아직도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사실 리콜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리콜을 하나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직도 홍보하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사실 소비자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8번 출구 올라오면서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소음이 고장이 좀 나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가 밑에 써놨더라고요. 이제 소음 때문에 곧 공사를 할 거라고. 그리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이제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소음이 굉장히 기계음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들리는데. 우리가 저 에스컬레이터의 소음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인데 이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대한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이 앞에 농성장이 아마 저 며칠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아마 저 금방 고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의 민원도 세고 요즘에.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랜 농성장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당한 죽음 앞에서 부정의 앞에서 이렇게 너무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사는 것도 좀 안타깝다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기업 문화를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삼성의 기업 문화를 제가 아까 어떤 발전주의나 경쟁주의나 어떤 인간보다는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나 이런 이제 그런 근대적인 기업들의 후진성 이런 걸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전체주의 안에 우리 개인들이나 구성원들이 다 숨어 있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들의 윤리나 도덕을 제가 다 탓하고 삼성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손가락 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 사회가 OECD 국가이고 적어도 어떤 민주주의 국가이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가장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는 정규직 삼성 안에 그런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구성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냥 우리가 좀 쉽게 피하는 것 같거든요. 삼성하면 그냥 오너들의 것이고 나는 거기에 그냥 부속품일 뿐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많은 경제적 부와 어떤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그 책임은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개개인들이 그걸 피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삼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또 전체주의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피해자인 척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삼성 구성원들의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지금은. 삼성과 삼성 아닌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적어도 한국의 수많은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위에도 다 빌딩 숲이 다 삼성 건물들이 계열사들인데 그 구성원들이 한번 이 문제들을 고민하시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꼭 운동권이거나 그것이 꼭 피해자여서가 아니라 적어도 상식과 윤리와 합리성을 가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만 삼성을 비롯한 이러한 대기업들의 어떤 문화들과 그런 어떤 기업의 일방적인 폭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사라지고 우리가 좀 더 노동하기 좋은, 살기 좋은, 행복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뭐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 문화, 삼성의 기업 문화가 삼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삼성이 추구하는 그 기업 문화가 그렇게 삼류 후진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우매하게 보고 그것을 악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윤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그냥 눈 뜨고 코 베일 수 없으니까 이런 삼성의 잘못된 기업 문화, 삼류적인 저질스러운 문화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문화, 노동 문화를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다 라고 하는 우리의 좀 대안적인 문화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가, 우리 노동자들의 문화 혹은 노동 문화, 이런 게 좀 삼성의 노동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삼성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 사회공헌 사업들을 또 뭐 하고도 있고 또 흉내도 내는데, 참 재밌는 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많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뭐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 한 2000년대 초중반 때 그런 문화재단들도 만들고 사회공헌 사업들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그렇게 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자기들이 다 직접 하고 있어요. 자기들 사업으로 사업화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물론 또 여기에 이제 많은 정치적인 또 맥락이 있죠. 이명박 정부 때 또 그런 NGO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지원했던 기업 사회공헌팀들도 막 조사를 하고 막 탄압을 하는 이런 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런 나누고 공유하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이미지 메이킹 수준을 넘어서 조금 사회에 대한 정말 진정성을 가진 공헌 사업을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 또 노동자 문제랑 관련돼 있냐면, 그런 것들을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한국은 대학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계만이 아니라 그 대기업이나 한국에서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자원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뭐 큰 대학교들 다 국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세금과 노력과 지원을 통해서, 심지어 뭐 혈세와 또 망하면 막 보태주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망하면 다 돈으로 혈세로 메워주고, 그래서 공공화 시켜놔서 돈 좀 벌 때 되면 민영화라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우리은행 보세요. 우리 IMF 때 금융자본들이 다 망한 거 모아가지고 국민들이 돈 더 털어가지고 우리은행 멀쩡하게 만들었더니 지금 자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민영화하자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공공성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인색한 나라고요. 그게 지금 삼성을 비롯한 이 정도 기업이 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조건 없는 기부들, 조건 없는 공공성을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구성원들의 문화를 만들고, 그 구성원들의 그런 이타적 태도들을 배우고,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생산력이나 기술이나 가치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런 문화가 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죠.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그렇게 등장했던 거죠. 기존의 봉건영주라든지 뭐 어떤 그런 폭력적이고 착취적이고 비합리적인 구조에 대한 어떤 모험과 도전과 합리성에 기반한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었는데, 그 기업가 정신은 지금 사라지고 오직 돈과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마침 기업인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 게 문화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래의 기업가 정신, 기업가 문화라는 것들을 되찾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부패한 권력관계와 정경유착, 또 자신들의 그 생태계들만을 위한, 자신들만을 위한 이런 어떤 독점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누고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이 지역이라든지 또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태도를 가졌을 때 인류가 될 수 있겠죠. 뭐 인류란 표현도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근데 뭐 제가 인류가 되는데 이런 뜻이라기보단
굳이 표현을 한다면, 저 사람들이 쓰는 표현대로 한다면 글로벌 인류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맨날 도덕교과서처럼 그런 거 맨날 보잖아요. 다 같이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외국에는 뭐 이런 자본가가 있대, 외국에 이런 기업이 있대. 그거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실 삼성에게 쓴소리, 여기 오면 다 삼성 잘 돼가고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서 삼성이라는 기업의 오너에 쓴소리를 하기보다 삼성 노동자들에게 혹은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시민 대중들에게 우리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우리가 만들고 싶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상상을 해보긴 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저는 아무래도 노동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삼성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돈은 좀 더 다른 데보다 많이 벌지언정 그렇게 과로에 시달리거든요. 살인적인 노동 강도, 노동 시간이 엄청 길고 그 속에서 어떠한 사실 사색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어떤 여가를 가지고 뭐 저녁 있는 삶 이런 거를 추구하거나 나만의 문화를 좀 가지거나 이럴 수 있을까 참 되게 모순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렇게 노동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더 필요한지 아까 뭐 기업에는 그런 쓴소리를 했지만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 혹은 시민들이 이런 것으로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많이 좀 우리가 다르게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뭐 최근에 예로 들자면 뭐 한국에서 동물권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쎄요, 동물하면 그냥 사람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생태 환경 문제도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고민하고 뭐 지금 지진 문제부터 다 생각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쉬는 거, 우리가 쉰다는 게 뭐 그냥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관계에 대해서 여유를 갖는 거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너무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었고 그 포기하는 걸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들도 뭐 취향이라든지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고 먹고 살 만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서부터 그게 다 삶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문화라는 것들을 부차적이거나 뭐 여가적인 것이라고 보실 게 아니라 내 삶의 정체성과 존재와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 노동의 환경,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적 폭력들을 보신다면 뭐 삼성을 비롯한 그런 기업들의 문화들을 보신다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혹은 이런 다수의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이 소수의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서 어떻게 착취되고 있고 또 어떻게 악용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좀 비합리적인 삶, 기술도 발달하고 수익도 높아졌지만 모두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저는 답이 거기서 출발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76명의 노동자의 문제는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환상, 뭐 GDP 몇만 불, 뭐 수출 얼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나를 물어봐야 될 때다.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또 내년도 대선이 되면 뭐 GDP 몇만 불 경제 성장을 시킬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이야기를 또 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삶을 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문화재 이현진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은데요, 진짜. 저는
그 막 아까 노동문화 얘기할 때 사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 정말 놀 줄 몰라요. 예, 기껏해야 놀면 잠깐 뭐 퇴근하고 아주 짬 시간에 겨우 할 수 있는 놀이문화는 술 먹는 거 말고는 잠자는 거 말고는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과연 얼마나 또 책을 읽을까? 또 다른 여가를 가질 시간이 뭐가 있을까? 다른 거 상상 못하는 거죠. 그 사이 뭐 이건희는 뭐 스포츠카 뭐 자기 전용 스포츠카 그런 저기도 있고 뭐도 많고 막 별걸 다 하는데 최근에는 뉴스타파에서 보니까 그 성매매 파문 이런 것도 막 읽고 이러는데 우리 그 노동자들의 문화 우리가 저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좋은 문화 이런 것도 좀 가꾸어 나가고 그런 걸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도 충분하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또 같이 하고 또 공동체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혼자 있으면 고독하고 또 외롭고 이런데 같이 하는 놀이 문화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이렇게 대안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누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삼성은 문호조 경영하는 이유가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다 네. 되게 좀 미개하게 만들어서 더 많이 뽑아내려고 좀 진짜 그 생각이 자꾸 나는데요. 어쨌든 그게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거의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항상 다 공통됩니다. 우리 이어말하기 손님들께 부탁드리는 또 마지막 말은 저희 삼성 직업병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삼성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삼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따끔하게 삼성에 대한 쓴소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시정이가 쓴소리만. 네, 그러게 좀 그러면. 저는 간단한 얘기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 저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좋은 얘기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늦게 와서 좀 죄송하고, 저는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삼성이라는 이건희 삼성이라는 것 뒤에 삼성 구성원들이 숨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이건희 씨나 삼성 오너 가족에게는 일말의 기대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죠. 삼성을 바꿀 사람들은 삼성의 저는 구성원들이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노동자들과 뭐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엘리트라는 그런 걸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삼성에 취업을 해서 글로벌하다는 대한민국이라는 태극기를 심장에 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으로 세계를 누비면서 삼성맨 혹은 삼성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결코 그분들을 비아냥거리거나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윤리, 기업 문화, 조직 문화를 그분들이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당신들의 문화는 글로벌 삼류다. 최소한의 노동권도 인정하지 않는, 최소한의 노동자의 노동 환경조차도 고민하지 않는, 핸드폰을 리콜할 줄 알아도 자신의 노동자 가족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그것을 구성원들이 바꾸지 않으면 삼성에게는 다른 기업은 없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주류자본가, 저 같은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류자본가들이 삼성의 몰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삼성의 몰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뭐랄까요, 생산력이라든지 기술력의 저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케팅의 실패, 뭐 시장 창출의 실패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삼성의 구성원들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많이 일하셔서 더 많이 착취받고 더 많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좀 더 창조적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성원들은 오너가 아니라 삼성의 구성원들이 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그분들이 10월 7일 날 이곳에서 반올림 농성 1주년 문화제가 있습니다. 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듣고 가셔도 되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많이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삼성의 기업 문화도 바꾸고 삼성이라는 지금의 거대한 괴물을 어떤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얼굴을 한 혹은 인간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업 잃어버렸던 기업가 정신을 되찾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어말하기 이원재님 사회자가 제가 아니었는데 우리 영은님이 보셔야 되는데 갑자기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막막했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통쾌하게 속이 후련하게 문화연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문화연대는 뭐 어떻게- 문화연대 쳐보셔서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원재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좀 죄송하게도. 예. 어쨌든 그래도 문화연대 이원재님께서 오늘 삼성 기업 문화 그리고 우리들의 문화가 어때야 되는지 삼성의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쓴소리 아주 따끔하게 잘 해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10월 7일 날 많은 분들 이곳에서 뵀으면 좋겠고 10월 7일로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날 저녁에 이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반올림 농석 1년 삼성 직업병 문제 제대로 해결해 이렇게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말하기는 이걸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들어. 속이 후련. 떴어요? 꽂는데 이거 다시 보기 게시하라고. 언제? 네네. 축하해요, 어쨌든.